우리 어제 했던 거 짧게 정리를 좀 하고 가자면 어제 했던 거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하고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등차 수열에서 했던 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일반항, 그 다음에 등차 중항,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생겼다? 기억은 하고 있겠죠? 지금도 막 문제를 풀었으니까 초항에다가 공차 n-1개를 더해서 만든다 그랬고, 요 녀석 그 A하고 D는 어차피 문제에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인공은 n이라고 그랬어요. 변수는, 그지? 두 번째 항, 열 번째 항, 20번째 항, n에다가 숫자를 넣는 거기 때문에 n만 변수인 거고, 그러니까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요 녀석을 정리해 보면 d 곱하기 n 더하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요. a-d는 a-d가 맞지만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 요거 어떻게 찾는 거였냐면 초항이 누구인지 가지고 찾는 거였다고요. 그냥 n에다 1 집어넣어서, 그지? n 앞에 공차 온다는 게 중요한 거였고, 등차 중항은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라고 하면 요 가운데 있는 녀석 이야기하는 거고요. 얘는 양 옆에 걸 더해서 반 나눈 게 가운데 있는 거와 같더라 였고, 더해서 반 나눴다는 건 평균값 찾는 거다 그런 이야기였다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A와 C의 평균이 B예요 그 소리 하는데, 어차피 B 자체가 평균이니까 B까지 다 집어넣어서 숫자 3개의 평균값 찾아도 가운데 있는 녀석이 된다 그런 이야기였고, 그래서 그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 뭐였냐면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걸 더해서 반 나누고 개수를 곱하는 거다. 왜냐면 이게 평균이었으니까.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면 그 숫자들 전체의 평균이었다 그런 소리였다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항이라는 게 결국에는 첫 번째 항부터 마지막 항, 요 n번째 항까지이기 때문에 요게 n번째 항이라고 생각해서 요거 집어넣으면 요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것도 결국 A하고 D는 문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n만 변수가 될 거고, 그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2분의 D에 n제곱 더하기 이것도 어쩌고 저쩌고 n 이렇게 끝난다고 했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것도 그냥 숫자 넣어서 찾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n에 관한 2차 함수고 2차 항의 개수가 2분의 D, 공차의 반이야 라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나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이런 모양새가 된다라는 거고요. 등비 수열은 등비 수열도 똑같이 이제 일반항이랑 등비 중항, 합 이렇게 볼 텐데,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초항에다가 공비를 n-1개 곱하는 거였어요. 등차 수열은 차이가 일정한 녀석이기 때문에 공통된 차이를 계속 더해서 만드는 거였다면, 등비 수열은 그 공통된 비율을 계속 곱해서 만드는 거다 였는데, 얘도 A하고 R은 문제에서 찾으면 되기 때문에 n만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쩌고 저쩌고 곱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도 이제 R분의 A가 올 텐데 그 R분의 A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R분의 A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n 밑에 R이 들어있다는 게 중요하다고요. n이 지수에 있더라라는 게 중요하고요. 등비 중앙도 숫자 3개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이번엔 가운데 걸 제곱한 게 양 옆에 거와 같더라 그런 이야기했다고요. 등비 중앙은 뭐 딱히 더 할 얘기 없고, 등비 수열의 합 요거는 공식도 중요하고 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써먹어야 되니까. 일단 합부터 보면 등비 수열의 합 구하려면 세 가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뭐였죠? 초항, 공비, 개수. 그래서 R-1분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얘는 항상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공비가 1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이렇게 생긴 거였고, 만약에 공비가 1이라면 그냥 똑같이 생겨먹은 녀석 n개 더하는 거니까 na다 그랬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제 한 게 요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사이의 관계, 얘랑 얘하고의 관계, 그리고 얘랑 얘하고의 관계, 얘랑 얘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아직 지수로고 공부 안 한 사람은 그냥 아는 척하고 있으시면 돼요. 나중에 하겠지 뭐. 일단 첫 번째로 볼 건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 사이의 관계인데, 둘이 약간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등차 수열은 계속 뭘 더하는 거야. 공차를 더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고 등비 수열은 공비를 곱하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는 거랑 곱하는 거 얘네 둘 사이 관계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가장 쉬운 건 이런 거야. 쉽게 예를 들면 등차라는 건 초항이 A면 그 다음은 A 더하기 D 그 다음은 A 더하기 2D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뭐 2라고 할까요? 2라는 지수 위에다 이렇게 올려볼 거예요. 2의 A제곱 2의 A 더하기 D제곱 2의 A 더하기 2D제곱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보면 얘는 2의 A제곱인데 이거는 지수에 있는 더하기는 실제로 곱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2의 A제곱 곱하기 2의 D제곱 이렇게 되겠죠? 어쩌면 좋아? 내가 널 어쩌면 좋겠니? 2의 A제곱 곱하기 2의 D 전체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쓰고 나서 보니까 뭐 됐다? 등비 수열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수에다가 일정한 숫자들을 계속 더한다는 건 실제로는 어떤 숫자를 곱하고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지수가 등차 수열이라면 여기 지수가 등차 수열이면 실제로는 등비 수열이다 그 얘기예요. 등차 수열을 지수에 얹으면 등비 수열이 되더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럼 반대도 가능하겠네. 등비 수열이야. 초항이 A고요. 두 번째는 AR, 세 번째는 AR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 뭘 하면 될 것 같아요? 지수의 반대. 뭐다? 로그다 그런 이야기지. 그죠? 뭐 만만한 로그 아무거나 그냥 상용 로그 같은 거 씌워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로그 A, 로그 AR, 로그 AR 제곱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럼 이건 그냥 로그 A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 있는 A 곱하기 R은 찢을 수 있죠. 로그니까 로그 A 더하기 로그 R 이렇게 된다고. 이것도 로그 A 더하기 로그 R의 제곱은 2 로그 R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그 R을 계속 더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즉 등차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등비수열에다가 로그를 씌우면 등차 수열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등차는 더하는 애들이고 등비는 곱하는 애들인데 더하는 거랑 곱하는 거 생각해 보면 우리 지수 법칙 할 때 했던 거니까 등차를 지수에 올리면 등비가 되고 거꾸로 등비에 로그를 씌우면 등차가 되는구나. 기억 좀 해두세요. 뭐 이걸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등차를 지수에 올리면 뭐 되니?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지. 그런데 비슷한 종류의 산수하는 문제들은 가끔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오늘 해야 될 본격적인 내용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좀 중요한 녀석인데 중요하고 어려운 녀석인데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얘는 이거야. SN이라는 건 첫 번째 항부터 출발하죠. 해서 뭐 n-1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 여기까지 더하는 게 SN이에요. 그죠? 이 SN이라는 건 A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나타내지는 못해요. 그냥 어떤 수열이든지 간에 그냥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걸 SN이라고 표시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게 SN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SN이 문제에서 나와 있을 때 이걸 가지고 AN이 누구인지를 찾는 거예요. SN이 나와 있을 때 AN이 누구인지를 찾는 거야. AN이 나와 있을 때 SN을 찾는 건 등차나 등비는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거든요. AN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AN이 이렇게 나왔으면 등비 수열이구나. 그럼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 외에 다른 AN들은 내일 할 거예요. AN이 주어져 있을 때 SN 찾는 방법을. 근데 오늘은 뭐 할 거냐면 거꾸로 이거부터 할 거라는 거야. 문제 SN이라면서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을 가지고 AN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거고요. SN이 기본적으로는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 중에 지금 얘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애들 다 없앨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근데 이 앞에 있는 것도 나름대로 첫 번째 항에서부터 n-1번째 항까지의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얘도 n-1번째 항까지 합이다 그런 이야기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요렇게 생긴 녀석이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을 빼보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통째로. 그럼 좌변이 SN에서 SN-1을 뺀 게 되고요. 그래서 남는 게 뭐냐면 우변에 AN이 남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수열의 합이라면서 SN이 N제곱 이렇게 생겼대. 이걸 보고 10번째 항이 누구인지 찾아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어떤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게 n제곱인데 내가 궁금한 건 10번째 항이 누구인지 궁금하대. 그럼 이거 어떻게 찾을 거라고? 10번째 항까지 합해서 9번째 항까지 합을 뺀다고. 첫 번째 항에서 10번째 항까지 있는, 다 더한 건 10의 제곱이겠지. 첫 번째 항에서 9번째 항까지 더한 건 9의 제곱일 거잖아요. 그걸 두 개를 빼면 그냥 알아서 10번째 항이 남을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찾고 싶은 건 요 녀석인데 주어진 게 이거라면 이런 식으로 요 녀석을 찾으면 돼. 그런 소리인 거야. 그걸 일반적인 식으로 나타내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SN이 주어져 있을 때 AN을 찾고 싶으면 SN이 주어져 있을 때 AN을 찾고 싶으면 SN에서 그 앞에 것까지 다 더한 걸 빼버리면 요거 하나만 딸랑 남을 거다. 그런 소리라고요. 이해되죠? 근데 요 식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SN에서 SN-1을 빼서 AN을 찾아. 방금처럼 A10을 찾고 싶으면 S10에서 S9를 빼면 돼. A9를 찾고 싶으면 S9에서 S8을 찾으면 돼. 만약에 A2를 찾고 싶었어. A2를 찾고 싶었으면 S2에서 S1을 빼면 돼. 그런데 A1을 찾고 싶으면 S1에서 S0을 빼야 된대. 그런데 S0이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0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건 없잖아요. 0번째 항이라는 게 없잖아. 첫 번째 항이 무조건 출발이거든. 이 앞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가지고 A2부터는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A1은 이걸로 못 찾아요. 얘 때문에. N-1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SN에서 SN-1을 빼서 찾는 AN은 두 번째 항부터만, A2부터만 이거로 찾을 수 있어요. A1은 이걸로 못 찾아요. 그럼 A1은 어떻게 찾을 거냐? 그냥 S1 가지고 찾을 거예요. 첫 번째 항까지 합이 그냥 첫 번째 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식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AN을 찾을 땐 SN에서 SN-1을 빼서 찾을 건데 여기다가 1은 집어넣을 수 없다. 그러니까 A1은 따로 찾을 거다. 이해됐죠? 책에 보시면 그래서 192페이지예요. 192페이지 첫 번째 박스에 보시면 나오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면서 A1은 S1으로 찾고요. AN은 SN에서 SN-1을 빼서 찾는다. 그 뒤에 N이 2 이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SN-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1은 못 넣는다고. 그래서 2부터 넣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야. 그죠? 뭐 당장은 그런 문제를 볼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N-2가 됐어. 그럼 2도 못 넣는 거야. 3부터 넣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하죠? 무슨 얘기인지? 요 녀석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회색 박스 바로 밑에 보면 두껍게 줄도 쳐져 있죠. 등차뿐만 아니라 모든 수열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SN이라는 건 꼭 등차 수열일 때만 우리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수열이든 다 이렇게 표시하니까.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 이름 없는 어떤 수열도 다 마찬가지. 합이 나와 있을 때 일반항은 이런 식으로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가기 전에 예제 하나만 풀고 SN이라면서 나오기를 n제곱 더하기 2n 이렇게 나왔어. 이걸로 AN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SN이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린 저거 가지고 AN 찾으려면 뭐 한다고요? SN-1이 누구인지 찾는다고요. 식으로 써 있지만 이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야. 그죠? 요거 여기서 요걸 빼면 이제 AN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얘는 n 자리에다가 n-1 쓴 거니까 여기다가 그냥 n-1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n 제곱이고 마이너스 2n 더하기 2n이니까 n 사라지고 더하기 1 빼기 2니까 빼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을 뺄 거라고요. 빼보면 좌변은 an 이렇게 되죠. 우변은 여기서 요거 빼는 거니까 n제곱은 사라지고 2n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SN에서 SN-1 빼서 AN을 찾았어요.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n이 2 이상이다가 와야 돼요. 그죠? 이렇게 찾은 AN은 A2부터만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A1은 이거로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A1을 따로 찾는 거지.
찾아봤더니 A1은 이제 S1으로 찾기로 했는데 1 집어넣으면 3이라고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요 위에 식에다 1 집어넣어도 사실은 3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 원래는 이렇게 둘이 뺀 거라서 1을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2부터 넣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여기다 1을 집어넣어도 원래 A1이나 여기다 집어넣은 A1이나 둘이 똑같잖아. 그럼 굳이 따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냥 지워서 하나만 딱 쓰겠다 그런 이야기야. 어차피 똑같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아 얘는 그냥 첫 번째 항부터 저렇게 생긴 녀석인가 봐 라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비슷한 녀석으로 SN이라고 나온 게 만약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봐요.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3이야. 얘도 요거로 an 찾고 싶어서 이렇게 생긴 거 빼볼 거고요. 빼보면 n제곱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뺄 거예요. 빼보면 이렇게 둘이 뺄 거니까 an이 되고요. 우변의 식은 2n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얘도 1은 못 넣습니다. 2부터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A1을 따로 찾아보면 이거 S1이랑 같을 건데 1 집어넣으니까 6이라고 나와요. 이제는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A1이랑 실제 A1 이게 진짜 A1인 거야. 실제 A1이랑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A1이 다르게 생겼죠. 그러니까 그때는 따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항은 혼자 6이라고 따로 놀고 두 번째 항부터는 요 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녀석이야 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첫 번째 항 혼자 삐딱선을 타고 있고 두 번째 항부터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그런 소리라고요. 그럼 이제 요 예제에서 우리가 신경 쓰셔야 될 건 뭐냐면 어쨌든 잘 모르겠으면 기본적인 내용은 SN에서 SN-1을 뺀 게 AN인데 얘는 항상 2부터만 넣을 수 있고 A1을 따로 찾는다를 생각해야 돼. 근데 찾아봤더니 여기다 집어넣지 말라고 한 식에다가 1 넣으나 실제 진짜 A1이랑 값이 똑같으면 굳이 따로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그냥 쓰는 거거든. 그런데 얘처럼 넣지 말라고 한 데다가 넣어봤더니 진짜 A1이랑은 다른 값이래.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따로 쓰는 거야 이렇게. A1은 6이고 A2부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쓰겠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한 스푼 더 첨가하는 거야.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졸라 귀찮아요. 하기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아니 이거를 AN 찾고 A1 따로 찾아가지고 항상 확인을 하는 것이 귀찮더라는 거야. 그래서 확인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한 거지. 이렇게 맨날 A1을 따로 찾아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로 찾지 않고 쓸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했는데 의외로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SN에서 SN-1을 빼서 AN을 찾을 건데 여기다가 1을 넣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얘 때문이잖아요. 여기다 실제로 1을 넣으면 S1 빼기 S0이 A1이라는 이상한 녀석이 끼어들기 때문에 1은 넣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A1 따로 찾을 때 어떻게 찾는다고? A1을 실제로 찾을 땐 S1으로 그냥 찾는다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봐봐. 이 식에다 1을 넣지 말라고 한 이유는 얘 때문인데 그러면서 실제 A1은 S1으로 찾을 거라며 그럼 만약에 미친 척 1 집어넣으면 미친 척 1 넣었을 때 얘랑 같은 값이 나왔다는 건 무슨 소리야? S0이 0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S0이 0이면 여기다 1 넣으나 실제 A1이나 둘이 똑같다 그런 소리라고요. 여기 SN이 지금 요 녀석이거든요. 여기 SN에다가 0 집어넣어봐요. N 자리에. 그럼 0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S0이라고 해서 넣어봤자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식에다가 1 집어넣으면 S1에서 S0을 빼서 A1이 나올 텐데 어차피 S0은 0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 그 얘기라고요. 얘는 S0이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A1이 따로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S1에서 S0을 빼서 A1이 안 나온다고. S0이 0이 아니니까. 이해하죠?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항도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는 뭐로 확인하면 된다고? S0으로 확인한다고. n에다 0 집어넣어서 0이 나오면 그건 첫 번째 항부터 다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녀석이구나. S0이 0이 아니면 첫 번째 항 혼자 삐딱선을 타고 있구나. 두 번째 항부터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두 번째 항부터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라는 거예요. 오케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여기에다가 지금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한 숟갈만 더 얹을게요. 이제 여러분 실제로 이제 내신 기간이 되면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뭘 연습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 예제로 나와 있는 SN이 n제곱 더하기 2n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이걸 쳐다보고 문제에서 안 알려줬지만 우린 어떤 수열의 합인지 알아야 돼요. SN이 n제곱 더하기 2n이야. 그러면 문제에서 안 알려줬지만 아하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우리 눈치를 채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n에 관한 이차함수.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이차함수거든요. 지금 딱 그렇게 생겼죠. 상수항 없는 n에 관한 이차함수. 그러니까 아하 안 알려줬지만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눈치채는 거고 이 모양에서 이 식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한 게 뭐였냐면 n제곱 앞에 오는 개수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n제곱 앞에 누가 와요? 공차의 절반이 와요. 2분의 d가 온다고. 그럼 이걸 쳐다보고 n제곱이네. 이 앞에 1이 있네. 그럼 이건 공차가 얼마인 등차 수열이라는 소리냐면 2인 등차 수열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식이 요따위로 생겨 먹었으니까 지금 얘가 이거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n제곱 앞에 공차의 절반이 올 건데 그게 1이란 소리니까 공차가 2구나 라는 거 알아차리는 거야. 그럼 이걸 알아차려서 뭐 할 거냐면 일반항 찾으러 가봐요.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다고? n에 관한 1차 함수라고. 1차의 개수가 뭐라고? 공차라고. 이거 지금 등차 합이거든. 공차가 2인 등차라는 걸 알았거든. 그러니까 일반항 찾으면 어떻게 출발할 거야? 2n이라고 출발할 거라고요. 2n. 오케이? 그럼 그 다음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찾았는데? 초항이 누구인지 보고 찾았잖아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S1이 3이야. A1도 3이겠죠? 2n 그러고 3 나오려면 더하기 1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도 얘가 얘구나를 바로 찾을 수 있다고요.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SN이라고 나온 게 2n 제곱 마이너스 3n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이걸 쳐다보고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거야. n에 관한 2차 함수네. 상수항 없는 2차 함수. 이건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는 거야. 공차가 얼마일 거라고요? 4일 거라고요. 이게 공차의 절반이거든. 공차가 4일 거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AN 찾으세요. 그럼 얘는 출발을 어떻게 해요? 4N이라고 일단 출발한다고요. 그러면서 뒤에 뭐가 오겠지. 이 뭐는 어떻게 찾는다고? 초항으로 찾는다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여기다 1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올 거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하나 더. SN이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5N 이렇게 생겼대. 그럼 AN은 어떻게 출발해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5N.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2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하겠죠? 초항이 얼마래? 4래. 뒤에 뭐 와야 돼요? 더하기 6 와야겠죠. 그래야 4 될 거 아니야. 1 집어넣어서. 그지?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SN이 이렇게 생겼대.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니에요. 왜? 상수항이 있잖아. 그지?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니야. 근데 여기 SN이랑 여기 SN이랑 두 개 비교해봐요. 우리 지금 이렇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AN을 찾아봐서 알지만 AN은 지금 똑같이 생겼어요. AN은 똑같이 생겼어. A1만 다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두 번째 항 똑같이 생겼고요. 세 번째 항도 똑같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생각해보면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어 보면 얘가 3 크겠죠. 여기 2 집어넣고 여기 2 집어넣어도 얘가 3 크죠. 딱 3 크다고요. 여기다 10 넣고 여기다 10 넣어도 얘가 딱 3 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항부터 얘가 3이 큰데 그 뒤로 몇 번째를 보든 항상 3만 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뒤로 더하는 건 똑같은 숫자를 더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요거 S1이랑 요거 S1이 3 차이 나는데 이 3은 누구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다? 첫 번째 항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다. 두 번째 항부터는 요 놈이나 똑같이 생겼다. 식을 찾아봐도 알 수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거 몇 번째 저거 S10이랑 이거 S10 저거 S100이랑 이거 S100 비교해보면 항상 3만 차이가 나니까 S1하고 요거 S1이랑 요거 S1이 3 크거든.
그 뒤로는 계속 같은 숫자를 더하니까 차이가 3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됐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야. SN이 이거라면서 AN 찾으세요 라고 그래. 그러면 이거 0을 집어넣어 보니까 S0이 0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항 혼자 삐딱선을 타고 있는 거야. 두 번째 항부터 하나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 두 번째 항은 누구랑 똑같이 생겼을 거냐면 요 놈이랑 똑같이 생겼을 거란 이야기예요. 아이고, 요거랑 똑같이 생겼을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고 AN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냐면 더하기 3을 가려.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요 놈은 초항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고 AN을 찾을 땐 이거 없다고 보면 얘도 n에 관한 이차 함수니까 등차 수열이구나. 공차가 2네. 그러니까 얘도 2n 이렇게 출발하겠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면 초항이 3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초항이 3인 것처럼 생겨 먹어야 돼.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얘가 아니죠. 이건 두 번째 항부터만 이렇게 생긴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쓸 거라고. 그리고 A1은 실제로 1 집어넣어서 6이야.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요. 왼쪽에 있는 거랑 차이 나는 건 뭐냐면 이건 0 집어넣어서 0이 나오니까 첫 번째 항부터 하나의 룰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식 하나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얘는 0 집어넣어서 0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첫 번째 항은 삐딱선을 타고 있는 거고 두 번째 항부터 하나의 룰에 의해서 움직일 건데 그게 누구랑 똑같냐면 상수항 없는 거랑 똑같다 그 얘기라고. 저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저거 일반항 찾듯이 그냥 찾는 거야. 이거 없다고 치고. 그 찾으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실제로는 얘가 있으니까 이러고 끝나면 안 되고 사실 얘는 두 번째 항부터고 첫 번째 항한테는 더하기 3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보다 3이 더 큰 6이 실제 A1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돼요. 네. A2는 5죠. A3은 7이겠죠. 7이 되는 그러면은 등차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까 1을 제외하고 1만 등차가 아니고 보통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N은 등차 수열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근데 버리기 아깝잖아. 아니 초항만 삐고 난 거지.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다 버리긴 아까우니까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라고 말을 해요. 문제에서 말을 할 때.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첫 번째 항은 삐딱선을 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등차라고 하면 안 되겠죠. 됐나요 해결? 오케이. 연습을 해봅시다. SN이 2n 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0 집어넣어 보니까 0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초항은 삐딱선을 타고 있는 거야. 두 번째 항부터 하나의 식으로 표현이 될 건데 그 두 번째 항은 누구랑 똑같이 생겼을 거다? 요거랑 똑같이 생겼을 거다. 그러니까 요걸 가리고 AN을 찾는다고요. 찾아보면 공차 얼마라고? 4라고요. 그러니까 4n 이렇게 출발하겠죠? 뒤에 숫자 뭐 와야 돼요? 마이너스 5가 와야죠.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얘가 와야지.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n이 2 이상이라고요. 그리고 실제 A1은 누구다? 1 집어넣어서 0이다. 그런 얘기라고요.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 상수항만 차이 나잖아요. 이 상수항 누구한테만 영향을 미친다고? 얘한테만 영향을 미친다고. 두 번째 항부터는 똑같이 생겼다고. 오케이?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비슷한 걸로 하나만 더 할게요. SN이라고 주어지기를 3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대요. 약간 다르게 생겼는데 얘는 쳐다보니까 어때? n이 어디 있다고? 지수에 있다고. 그죠? 수열의 합이라면서 주어지기를 n이 지수에 붙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긴 녀석도 뭔지 모르겠으면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야? SN에서 Sn-1을 빼서 AN 찾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그 둘 빼면 좌변은 AN이 되겠죠? 우변은 3 곱하기 2의 n제곱에서 3 곱하기 2의 n-1제곱을 빼면 뭐가 되나요? 이 지수 계산하는 게 아직 약간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생긴 건 인수분해 하듯이 하시면 되거든요. 3은 공통으로 있는 거고 2의 n제곱이랑 2의 n-1제곱이야 작은 걸로 묶으면 되잖아요. 작은 게 누구냐면
2의 n-1제곱이야. 그래서 남는 게 누군데 요건 2의 1제곱이 남고 얘는 그냥 1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1이니까 이제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 빼보면 3 곱하기 2의 n-1제곱이고 빼기 3 빼기 3은 빼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겠죠? SN에서 SN- 뺐으니까. 그러고 나서 A1을 찾아보면 A1은 S1이랑 똑같다고 그랬어. S1 찾아보니까 3 곱하기 2에서 3 뺄 거라서 3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둘이 똑같죠. 그러니까 굳이 따로 안 써도 되겠죠. 그냥 한 줄로 이렇게 A에는 첫 번째 항부터 이거야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근데 얘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항부터 가지 않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면 된다고? n에다가 0 집어넣어보면 된다고. 이 SN에다가 n 자리에 0 집어넣어봐요. 그럼 2의 0제곱은 어차피 1이겠죠. 그러니까 3 곱하기 1에다가 3을 빼는 거니까 0이 나오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n에다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A1을 따로 찾아볼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그냥 빼면 바로 알 수 있었다고요. 그거 첫 번째 항부터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일 거야 라는 걸 0 집어넣은 걸로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오케이? 그렇다 치고 요 녀석도 이제 눈치를 채야 돼. 굳이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을 왜 예로 들었겠어요? 저 무슨 수열의 합이야? 이거야 이거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도 책에선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R 공비가 1인 건 빼고 공비 1이 아닌 거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R의 n제곱 빼기를 오른쪽으로 밑으로 내렸어요. 이러고 나서 보면 이거 무슨 숫자겠죠? R-1은 A 뭐 중요한 숫자 아니에요? 찾으면 되니까 어쩌고 저쩌고라는 숫자에다가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면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도 보면 3으로 묶어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죠. R의 n제곱 빼기 1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 녀석은 등비수열의 합이야 라는 거야. 근데 이 모양 찾는 거에 너무 R의 n제곱 빼기 1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 없고요. 뭘 기억하면 되냐면 n이 지수에 있어. 지수함수야. 거기에다가 n에 0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 그럼 그건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n이 지수에 있는데 그 n에다 0을 집어넣어 봤더니 계산해서 0이 나온대. 그럼 그건 등비수열의 합이다 라는 거야. 왜냐면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며 등비수열의 합. n이 지수에 붙어 있어. 그래서 내가 n에다 0을 집어넣어 본 거야. 그랬더니 R의 0제곱 빼기 1이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이라면서 어떤 수열의 합이라면서 나왔는데 n이 지수에 있는데 0 집어넣었더니 0이 나오네. 아 그럼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는 거라고. 공비가 얼마겠어요? n 밑에 있는 거. 원래 이렇게 생겼다고. R의 n제곱 빼기 1. 그러니까 n 바로 밑에 있는 게 공비인 거지. 초항은 1 넣어보면 되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나오잖아요. 그럼 초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실제로. 그죠? 3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생겼다고요. 아, 여기 말고 밑에 써야지.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었으면 좋겠대. K가 얼마면 좋아요? 이것이 등비수열의 합이 되도록 K의 값을 정하세요. K가 얼마면 돼? 마이너스 2이면 되겠죠. n에 0 집어넣어서 0 나와야 되잖아. n에 0 집어넣으면 2 더하기 K야. 그게 빵이라고. 그러니까 요 K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기면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공비가 얼마예요? 2겠지. 더하기 1은 밑이 아니고 n 바로 밑에 있는 건 2잖아. 공비가 2야. 초항은 얼마예요? 1 집어넣으면 나오지. 2의 제곱 빼기 2니까 2잖아. 초항이 2야. 공비도 2야. 그러니까 AN이 뭐다? 2 곱하기 2의 n-1제곱. 즉 그냥 2의 n제곱이다. 그런 얘기라고요. 이렇게 원시적으로 풀지 않아도 찾을 수 있다고요. 재미없나? SN이 좀 좋은 숫자 없나? 맨날 하는 게 똑같아가지고 이거 해볼까? 6 곱하기 5의 n제곱? 얘가 뭐면 된다고요?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고 싶어. K 뭐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6. 그죠? 이걸로 AN 찾으세요. 야. 초항이 얼마?
초항이 얼마? 공비 얼마? 1 집어넣으면 30에서 6배니까 24. 공비 얼마? 5! n 미세 5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오케이?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0 집어넣어서 0이 안 나오잖아. 그 등비 합이 아니에요. 그죠? 그 이거 가지고 AN 찾으세요. 그럼 어떻게 이제? 어쩔 수 없네. SN에서 SN-를 빼야지. 그래서 SN-1 이렇게 찾는다고요. 3 곱하기 2에 N-1 더하기 3이죠. 이거 빼보면 더하기 3은 어차피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게 나오겠죠. 상수항만 다른 거거든. 그리고 요거 A1은 따로 찾아보면 1 넣을 거니까 9다. 이렇게 해서 여기 1 집어넣은 거랑 다른 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건 이렇게 두 개 따로따로 써야지. 그러니까 이건 등비수열이 아니라고요. 버리기 아까우니까 표현하자면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얘도 이거 보자마자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잖아. 쟤처럼 이거 보자마자 이거야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얘도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잖아. 그래서 이렇게 할 거라는 거야. 3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3이래. 근데 실제로는 더하기 3이 아니라 누가 왔으면 좋겠다고? 마이너스 3이 왔으면 좋겠다고? 다른 걸로 할까요? 이걸 해볼까요? 아까 뭐였지? 2의 n 더하기 1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어.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 아니야. 그지? 0 집어넣으면 0이 안 나오잖아. 그럼 요거는 뒤에 상수항으로 누가 오면 좋은데? 마이너스 2가 와야 좋지. 그지? 2의 n 더하기 1제곱이야. 0 집어넣으면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오면 그건 등비합이거든. 그래서 얘를 2의 n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라고 고쳐 쓰는 거야. 그럼 이 더하기 3은 누구한테만 영향을 미친다고? 첫 번째 항한테만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 아까 등차 수열의 합할 때처럼 뒤에 있는 더하기 3, 요 녀석은 이 숫자 찌꺼기는 봐봐요. 원래 있던 등비수열의 합이랑 요 녀석이랑 비교해보면 항상 요 녀석이 따라 붙는다는 거야. 맨날 3씩 차이나. 두 번째 항부터는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싹 가리고 AN 찾으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어차피 요건 초항한테만 영향을 미칠 거니까. 그지? 위에 있는 걸로 다시 보면 그래서 이렇다는 거야. SN이라고 주어지기를 3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3이래. 얘는 뒤에 누가 따라오면 좋다고? 빼기 3이 따라오면 좋다고. 그러니까 3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3 더하기 6이라고 고쳐 쓰는 거지. 그럼 이 더하기 6은 초항한테만 영향을 미친다고요. AN 찾으세요. 그럼 어떻게 이제? 이거 가리고 온다고. 초항이 얼마? 3. 공비가 얼마? 2. 3 곱하기 2의 n-1제곱. n-1제곱. 대신 요거는 두 번째 항부터. 그리고 A1은 따로 찾는다. 1 집어넣어서 이렇게.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초항 3보다 6이 더 큰 9가 답이 될 거다. 그런 얘기라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도 초항이 삐꾸 났네? 라고 생각하시고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 숫자만 생각하면 돼요. 0 집어넣어서 0이 나오려면 누가 있어야 하는지. 그러고 나서 요 녀석은 초항한테만 갈 거니까 이거 가리고 일반항 찾고 초항한테 더 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라고요. 이해됐죠? 책에 보시면 우리 아까 190쪽? 192쪽 193쪽 192쪽 잠깐 더 보고 갈게요. 192쪽 보시면 그 우리 아까 전에 첫 번째 있는 회색 박스는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회색 박스 보시면 등차 수열의 합이라면서 SN이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라고 되어 있죠. 즉 n에 관한 2차 함수다라는 소리야. 근데 괄호 1번 뭐래요? C가 0이면 이래요. 상수항이 없다는 이야기야. 2번 뭐래요? C가 0이 아니면 이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C가 0이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고 C가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래. 우리 이거 어떻게 판단하자고 그랬어요? n에다가 0 넣어보자 그랬어. n에 0 집어넣어서 0이 나오면 첫 번째 항부터 다 같은 룰에서 움직이는 거고 n에 0 넣어서 0이 안 나오면 첫 번째 항은 삐딱선을 타고 두 번째 항부터다 라고 그랬다고. 그 등차는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상수항이 있냐 없냐 가지고 판단하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S0이 0이냐 0이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S0이라는 게 실제로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기가 좀 못해서 교과서나 교재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풀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S0이 0이냐 아니냐 가지고 판단을 해보시면 된다고요. 옆에 유제 볼까요? 453번. 453번 1번 SN이 N제곱이래요. 0 집어넣으니까 0이 나온다. 그죠? 등차 합이겠네. 공차가 얼마라고요? 공차가 얼마일 거다? 2다. 공차의 절반 1이니까 초항이 얼마예요? 1 집어넣으면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AN 어떻게 생겼을 거다? 2N 마이너스 1. 공차가 2니까 2N으로 출발할 거고 초항이 1이니까 1 넣어서 1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1을 뒤에다 쓰시면 되죠. 그죠? 그렇게 바로 찾는다고요? 그 옆에 있는 건 n제곱 플러스 1이래. 이 플러스 1은 누구한테만? 초항한테만. 그러니까 an 찾으세요. 그럼 뭐라고 될 거라고? 똑같이 더하기를 가려놓고 찾는 거야. 더하기를 손으로 싹 가리고 n제곱이니까 공차가 2네. 초항이 1이네. 2n 마이너스 1. 근데 걔는 두 번째 항 붙어인 거고 첫 번째 항은 따로 찾는다. A1은 2야. 이렇게. 오케이? 그렇게 찾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205페이지 갑니다. 205페이지에 489번.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이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래. AN 구하래요. 해설 보지 마시고. SN이 3의 n제곱 빼기 1이래. 뭘 먼저 확인한다고? 0 집어넣어서 0인지를 확인한다고? 0 집어넣으니까 0이 나오죠. 그죠? 3의 0제곱은 1이니까. 그러니까 S0이 0이야. 그럼 이건 첫 번째 항부터 하나의 룰이라는 이야기인데 n이 지금 지수에 붙어 있으니까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눈치채는 거라고. 초항이 얼마야? 초항은 뭐 S1이나 A1이나 같은 거잖아. 그죠? 1 집어넣으면 2라고 나오죠. 공비 얼마야? 3이지. n 밑에 3 들었잖아. 그럼 a는 어떻게 생겼다? 2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491번) 이건 칠판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죠? 491번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N은 3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K래. 이게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었으면 좋겠대. 어쩌란 이야기다. 0 집어넣어서 0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라. K가 얼마면 된다? 마이너스 3이면 된다. 그럼 K를 마이너스 3이라고 치고 일반항 찾으면 초항이 얼마? 1 넣을 거니까 3. 3 곱하기 2 빼기 3이잖아. 초항 3. 공비 얼마? 2. 그러니까 3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생겼다고요.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잠깐만. 어디다 써두면 좋을 것 같은데 딱히 보이진 않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운 수열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렇게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바로바로 암산이 되는데 사실 그거 외에 나머지 녀석들은 찾긴 찾아야 돼요. 아마 오늘은 못하고 내일 하겠지만 수열 합이라면서 주어지는 막 장황한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녀석들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SN에서 SN-를 뺄 건데 그 경우에도 A1이 그 위에서 찾은 식이랑 똑같이 생겼는지 아니면 A1 혼자 삐딱선을 타는지는 n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확인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건 모든 수열 합에서 다 통하는 거니까 그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207페이지 원리합계는 패스. 여러분 저기 내신하러 가셔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시고 책에 없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서 딱 한 개만 더 소개를 좀 할게요. 이름 달려있는 수열들 중에 하나만 더. 조화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옛날 책에는 다 나오는데 요즘 책에는 안 나오는 책이 더 많아요. 근데 아마 내일은 못하고 다음 주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수열의 제일 마지막 단원에 가시면
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저것도 제가 아까 훑어보니까 본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없긴 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뭐 바이블이나 RPM 같은데 걸로 공부하실 때 보면 나올 거고, 바이블엔 있어요. 조화수열이 개념 넓히기인가 개념 확장하기인가 뭐 뭐시기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리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조화수열이라는 건 정의만 아시면 되거든요. 이 조화수열의 정의는 뭐냐면 역수를 취하면 등차 수열이 되는 녀석. 이걸 우리 조화수열이라고 이야기해요. 각각의 항을 역수 취했더니 등차 수열이 돼. 그걸 조화수열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9분의 1 이런 녀석들이에요. 이건 지금 차이가 3분의 2 줄었고, 요거는 15분의 2 줄었고, 35분의 2가 줄었거든요. 그 차이가 일정하지 않죠. 그렇다고 뭐 곱하는 숫자가 일정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대충 다음에 뭐 올지는 알겠죠. 이 다음 뭐 오겠어? 11분의 1이 오겠지. 13분의 1이 오고. 그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역수를 취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요거 A1, 요거 A2, 요거 A3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AN을 찾고 싶어. 그럼 바로 찾을 게 아니라 일단 역수 취한 녀석을 먼저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얘를 찾는 거지. AN분의 1. 요 놈 찾아서 역수 취하면 되잖아요. 그럼 A1분의 1은 1이고 A2분의 1은 3이고 A3분의 1은 5야.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공차 얼마예요? 2죠? 초항은 얼마야? 1이야. 그럼 AN분의 1이라는 녀석은 뭐로 출발해요? 2n. 뒤에 뭐가 오겠어? 마이너스 1이 오겠죠. 초항 1이니까. 그지? AN분의 1이 오더라. 그럼 AN은 뭐다? 2n 마이너스 1 분의 1 이렇게 생겼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름만 좀 이게 처음 들으면 뭐라고 이럴까봐 그래서 소개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이제 조금 뭐 RPM이나 바이블 가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풍산자로 좀 가벼운 책이라서 없는 거고. 그래서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등차 n에 관한 1차 함수잖아요. 그게 분모에 있는 녀석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뭐 합을 구하라거나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아요. 조화 중항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조화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조화 중항 정도는 나올 수 있고, 조화 중항이라는 건 찾아보시면 조화 평균 되거든요. 네, 뭐 그 원래 산술 평균, 기압 평균, 조화 평균 이렇게 세 개인데 조화 평균도 요즘 잘 안 하죠. 산술 평균, 기압 평균까지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빠지면서 얘도 안 하지만 혹시 볼까봐 그래서 이야기했고요. 아무튼 조화 수열이라는 거 등차를 역수 취한 녀석이구나. 그 정도만 일단 좀 기억을 좀 해두세요. 어디 등차 됐어. 나중에 바이블에 보시면 나와요. 거기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남은 10분 동안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거 있죠. 페이지로 따지면 우리 아까 전에 그 192페이지하고 등비수열의 합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방금 이야기했던 거 나오거든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그 연습 좀 해보도록 하세요.